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바다 위 바다 아래까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조용한 서해와 동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물속에선 각국 잠수함과 초계기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죠.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새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왜 이 전력이 들어오면서 주변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해군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심도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해 뉴스를 보다 보면 북한 잠수함이 또 움직였다는 말이 너무 자주 들리죠. 겉으로 보기엔 파도가 잔잔한 바다인데 그 아래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들이 조용히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서울과 주요 항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도로 보면 서울에서 서해까지 거리가 채 200km도 안 되니까 만약 저 멀리 바닷속에서 어뢰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서부터 발견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한국 해군이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8A 포세이돈이에요. 여객기 보잉 737을 군사용으로 개조해서 만든 최신 해상 초계기로 바다 위는 물론 수백 미터 아래까지 샅샅이 뒤지는 역할을 맡고 있죠. 단순히 하늘에서 바다만 훑고 지나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 적 잠수함의 기척을 잡고 필요하면 직접 어뢰와 미사일까지 떨어뜨려서 격침까지 할 수 있는 일종의 날아다니는 대잠전 지휘소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2025년 중반부터 이 포세이돈이 우리 해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노후화된 P-30 초계기가 하던 역할을 이어받아서 서해와 동해, 남해를 훨씬 더 넓고 깊게 감시하게 되고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나 SLBM 탑재 잠수함이 살짝만 움직여도 바로 추적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P-8A 포세이돈이 정확히 어떤 무기인지, 어떤 기술로 잠수함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전력화가 끝나면 우리 안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10분 동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왜 한국이 굳이 이런 비싼 해상 초계기를 새로 들여오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 해군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서해와 동해를 지켜온 P-30 해상 초계기가 이미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1980년대부터 날아다녔고 대잠전의 국민기체라고 불릴 만큼 성능이 검증된 기체였죠.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협이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디젤 잠수함에 그치지 않고 SLBM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전력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 서해와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 해군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한반도 주변 바다는 말 그대로 조용한 전장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노후한 P-30호는 더 이상 넓어진 작전 구역과 고도화된 잠수함을 모두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비 시간은 늘어나고 한 번 떠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해답이 바로 P-8A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은 기본적으로 보잉 737 여객기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고 순항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덕분에 한 번 떠오르면 먼 바다까지 짧은 시간에 도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넓은 구역을 빽빽하게 훑고 올 수 있죠. 여기에 오래된 기계식 장비 대신 최신 AESA 레이더와 디지털 센서들을 잔뜩 달면서 예전 P-3C가 놓쳤을지도 모를 작은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세이돈은 기체 아래에 장착된 고성능 레이더로 수면 위의 선박과 파도 패턴을 읽어내고 필요하면 동체 뒤쪽에서 소노부위를 수십 개씩 떨어뜨려서 수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귀로 들으면서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은 소리를 화면 위에 표시해주죠.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에서 파고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P-30가 아니라 P-8A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과 문제 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전 세계가 이 해상 초계기를 잠수함 사냥꾼이라고 부르는지 숫자로 제대로 느껴볼 차례예요. P-8A 포세이돈은 그냥 비행기가 아니에요. 길이 약 40m, 날개폭 38m에 달하는 사실상 공중에 떠있는 작은 전투함 수준의 덩치를 자랑하죠.
최대 이륙 중량이 80톤을 훌쩍 넘는 기체가 바다 위를 휘젓고 다니면서 적 잠수함을 찾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왜 각국 해군들이 이 기체를 탐내는지 바로 감이 올 거예요.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항기에서 검증된 CFM56-7B 터보팬 엔진 2기가 포세이돈을 시속 800에서 900km로 끌고 가요. 한국 기지에서 이륙해서 2000km 넘는 먼 바다까지 날아가 수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예전 같으면 꿈으로 끝났을 대양 감시 능력을 이제 한국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동해, 서해, 남해를 한 번에 커버하는 건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더 먼 곳까지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다 위와 바다 아래를 동시에 보는 눈도 압도적이에요. 포세이돈 기체 하부에는 AN/APY-10 고성능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이 레이더는 단순히 배의 위치만 찍어주는 수준을 넘어서 파도의 패턴과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어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파도 사이로 살짝 올라온 잔망경, 작은 고속점을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셈이죠.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지나친다는 시대에서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중 세계는 소노부이가 책임져요. P8A는 비행하면서 기체 뒤쪽에서 각종 소노부이 캔을 수십, 많게는 100개가 넘게 바다에 뿌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캔들이 물속으로 떨어져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대신 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전부 기체로 쏴줍니다. 예전엔 승조원이 헤드셋 끼고 일일이 파형을 보면서 이게 잠수함인가 아니면 고래인가를 고민해야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소노부이에서 들어온 정보를 컴퓨터가 합쳐서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은 표적만 깔끔하게 골라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장까지 보면 이건 거의 공중순양함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포세이돈은 동체 안팎에 11개의 무장 장착 지점을 갖고 있어서 내부 무장창에는 MK54 경월에 대잠폭 내 기뢰를 싣고 날개와 동체 아래에는 AGM-84 하푼 대함미사일, SLAM-2R 같은 정밀 유도탄을 달 수 있어요. 한 번 출격하면 적 잠수함을 쫓다가도 필요하면 수상함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탐지와 타격을 한 몸에 붙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이 포세이돈을 6대나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 해군, 호주, 일본 같은 해양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반도 주변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눈과 주먹을 같이 갖추게 된 거예요. 단순히 새 비행기 몇 대 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변 바다에서 누가 정보를 쥐고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때릴 수 있는가의 게임에서 한국이 완전히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P8A 포세이돈은 멀리 가고 오래 떠있고 바다 위 아래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발견한 표적을 곧바로 때릴 수 있는 21세기형 해상 사냥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냥개 6마리가 한국 깃발을 달고 서해와 동해, 남해를 누비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포세이돈이 한국 군에 들어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의 싸움에서 한국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북한 잠수함이 어디쯤 숨어 있는지 대충 추정하면서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동해 서해 어디서든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내고 먼저 따라붙고 필요하면 먼저 때릴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바다 밑에서 몰래 움직이면 상대가 훨씬 유리했던 게임이 이제는 감이 움직이면 바로 찍힌다 쪽으로 룰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연합이 아니라도 버틸 수 있는 독자 감시 능력이에요. 물론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포세이돈 6대를 직접 운용한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군대가 아니라 먼저 현장에 떠서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찰위성, 장보고3 잠수함, 현무 미사일 전력과 이어서 보면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스스로 보고 쫓고 때리는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한국의 위상 문제이기도 해요. 포세이돈을 실전 운용하는 국가는 미 해군, 호주, 영국, 일본 같은 소수의 해양 강국뿐인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숫자로는 6대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나라 정도면 바다를 스스로 감시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일종의 인증 마크를 받은 셈이에요. 다시 말해 포세이돈은 그냥 새 비행기 몇 대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바다에서 변두리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날개 달린 명함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P8A 포세이돈은 민항기 기반이지만 길이 40m에 80톤이 넘는 덩치로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21세기형 해상 사냥개다. 둘째, 레이더와 소노부이, 컴퓨터 분석을 한 몸에 묶어서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든 적 잠수함을 우리 쪽이 먼저 찾아내고
먼저 따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눈과 귀다. 셋째, MK54 어뢰와 하푼, 미사일까지 직접 쏠 수 있어서 발견해서 끝나지 않고 제거까지 책임지는 공중대잠 대함 전투 플랫폼이다. 이 6대가 한국 해군에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새 비행기 6대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P8A 포세이돈, 과연 한국 바다를 지킬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형 장거리 대잠 무기나 장보고 3 잠수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